안녕하세요. 어느 별에서 왔니? 김연경 작가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김연경 작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느리게 사는 3번 김예지이고요. 지금 30대 초반이고 영상 PD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휴직 중에 있고 3W4 자성입니다. 제가 예진님 처음에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섭외하게 됐는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애니어그램 스터디에서 만났고요. 섭외를 하게 된 이유는 아무따 3번 유형이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방송에 3번 유형 게스트가 마지막으로 요 전에 나온 게 무려 5년 전이에요. 그 임통님이라고 3번 게스트분 나오셨는데 진짜 5년 동안 3번 게스트가 한 번도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요 전에 그 방송이 9번 유형 특집이었는데 그때도 막 9번 유형 너무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도 이제 4년 만이었는데 더 오래됐어요. 3번 유형은. 제가 뭐 3번 유형 안 모시고 싶어서 안 모신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시즌 2 때는 제가 각 유형마다 이제 한 분씩 작정을 하고 뭐 이제 지은 총 동원해가지고 모신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떤 유형이라서 섭외를 하기보다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바닥에 애니어그램 바닥에 3번 유형이 흔치 않아요. 9번 유형은 많은데 방송에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던 거고 3번 유형은 실제로 흔치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주변에 3번 유형이 많이 없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이제 만난 분들이 뭐 애니어그램 카페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확실히 3번 유형이 적어요. 그래서 3번이 왜 애니어그램이랑 안 친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요 전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임통님 방송 3번 게스트 나왔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한창 털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난 방송 제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간단하게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는 3번들은 이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현생이 너무 바빠. 현실에서 성취를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3번들이 사실 주변 머리가 있어가지고 애니어그램 이론 이렇게 딱 보면은 대충 다 잘 배워요. 처음에는. 근데 뭔가 깊이 들어가면 이 애니어그램은 자기 성찰하고 자아를 수양하고 막 이래야지 되는 이론인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딱 그냥 3번들이 아 이거 처세로 좋은데 뭔 말인지 다 알겠는데 거기서 끝나고 바쁘게 이제 자기 일을 하러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애니어그램에서 나를 수양하는 그 원리가 고착, 보통 성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격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나의 고착이든 유형이든 성격이든 뭐라고 표현하던지 간에 내가 주로 선택하는 전략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나 자신도 아니다.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원리인데 3번 유형들이 사실 그 페르소나 사회적인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이죠.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페르소나와의 동일시 자체가 제일 강해요. 모든 유형 중에.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어떤 역할을 위해서 쓰는 전략이구나 깨닫는 거에서 자유함을 얻기보다는 상처를 받거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혼란이 오거나 안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교재들에도 물론 교재도 사실 그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는 얘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3번 유형이 본성적으로 애니어그램을 깊이 접하기가 좀 어려운 유형이다 라는 얘기가 뭐 이런저런 교재들에도 써있고 진짜 오랜만에 저도 지금 스터디를 17기까지 제가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만난 분들이 한 5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3번 유형이 이제 예진님 만났을 때 두 번째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첫날에 심지어 이게 보통은 스터디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한 번 정도는 그 상담 받으시고 진단 받으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진님 아예 처음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3번이라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진짜 대뜸 혹시 방송에 나오실 생각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당황을 하시면서 저는 방송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괜찮아요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 그러고서는 이제 8회 동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재밌게 공부를 마치고 뒤풀이도 한 번씩 하거든요. 뒤풀이를 했는데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예진님께서 먼저 기대도 안 하셨어요? 기대 안 했죠. 거절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8회 동안 이제 예진님 성격을 봤는데 일단 자기보존 1차시거든요. 자기보존 1차에
사실 4번, 3차고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방송에서 자기 오픈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스러운 분이고 하니까 어려우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진님께서 먼저 방송에 출연을 이제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처음에 섭외했을 때 심정이 어땠고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생기셔서 이제 승낙을 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그때가 이제 만나가지고 처음 인사를 딱 하자마자 거의 3번이시라고 네. 방송 나와달라고 바로 이제 맞아요. 너무 들이댔어. 그때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방송에 나와야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저는 평소에 제 얘기를 막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작가님을 실제로 뵌 건 처음이니까 네, 방송은 많이 보셨는데 네. 이제 만난 건 처음이었으니까 그때가. 네, 그래가지고 방송으로 보는 거랑 실제랑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작가님하고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 바로 이제 수락은 못했는데 스터디가 다 끝났고 과정이 좀 재밌었고 작가님한테 어쨌든 저도 애니어그램 스터디 하면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좀 할만하겠다 이런 판단이 드셨나요? 아니요 그때도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그렇구나. 처음하고 마음은 똑같았어요. 네. 이거는 내가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도움도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제안이 어쨌든 해주셨는데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인데 그걸 뭐 굳이 거절을 해가지고 똑같은 한정적인 삶은 내가 고수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러지는 말자 이런 생각으로 좀 먼저 말씀을 혹시 한번 그 네. 사이에 구하셨냐. 그러니까 사실 예진님이 출연할 만하겠다, 출연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아니셨는데 이게 또 3번 유형들이 이게 딱 내가 할 만하겠다 이거를 떠나서 저 사람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내가 거기에 맞춰주고 싶다 또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게 또 3번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어려우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 뭐 아무따 3번이어서 제가 섭외했다고 하지만 사실 아예 아무따는 아니었고 예진님을 처음 뵙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날개, 하위 유형, 뭐 MBTI나 이런 것까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봤는데 예진님이 3번에 4번 날개 자기 보존 1차란 말이에요. 그 조건이 내가 너무 그 전에 저희 방송에 나왔던 3번 유형들이랑 너무나 다른 조건이기도 하고 3번이 자기 보존이 여규형이에요. 여규형이 원래 각 유형마다 이제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그 9가지 여규형 중에서도 3, 4번이 제가 여규형 중에 여규형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그 본유형이랑 하위 본능이랑 결이 안 맞는 그래서 제일 사람 헷갈리게 하는 이게 왜 4번이 여규형인지 그거는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막 유명인들 사례까지 들어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했던 방송이 있어서 그거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꼭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3번 유형은 감정 중심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실 감정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 직접 어떤 감정 교류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서 이런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보존 본능 1차 유형들이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범주가 다른 본능들보다 좁아요. 그러니까 자기보존들은 삶의 어떤 기반이 되는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관계가 가족 아니면은 가족에 준하는 아주 가까운 친구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 말고는 사실 별로 인생에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3번 유형이라고 해도 자기보존 본능 1차들은 뭔가 우리가 3번 하면 딱 떠오르는 야망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명망 막 거대한 성취 막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랑은 사실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요. 자본들이 추구하는 삶이 뭐야?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뭐 그런 삶이잖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물질적인 성공을 해도 좀 물질적인 거에 치중해 있다든지 좀 실질적인 거 실리나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적 본능이나 사회적 본능이 높은 3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죠. 왜냐면 성적 본능들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본능은 먼저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명성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다 보니 전형적인 막 야심
누군가의 모습이 되게 잘 드러나는데 같은 3번이라도 이제 자본이 높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위험하고 쓸데없는 걸로 보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가까운 사람들이랑 그냥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인정과 사랑을 받을 상대도 그냥 그런 사람들이면 좋고 뭐 실리가 중요하지 되게 많은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나 막 성취를 인정받고 싶다든지 그런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요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왔던 그 3번들은 그때 임통님 되게 오랫동안 3번에 대해서 엄청 깊은 얘기 많이 해주고 가셨는데 놀랍게도 그분의 하위 본능을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구나. 네, 하위 본능까지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 다시 한번 그분 방송을 앞에 부분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분 성본 1차거든요. 그분 3번에 2번 날개의 성사예요. 내가 보면 자본 2차도 아니야. 자본 3차고 그때 임통님이랑 계속 영혼 게스트라고 같이 얘기 나왔던 원PD님이라고 있어요. 4번 1차예요. 사자예요. 그분은. 2번 날개시고 그분도. 그리고 그 전에 시즌 1 때 스튜디오 대표님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요. 3번 게스트로. 근데 그분도 성사야.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분들은 다 정말 너무나 그 야심 뿜뿜한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의 3번 유형 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의 전형이랑도 다르고 또 우리 방송에 나왔던 3번이랑도 너무 다르고 그 조건을 딱 보고 아 이거 너무 딱이다. 감사한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처음에 이제 스터디 하기 전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세부 유형까지 일단 나누고 시작을 하는데 방송에서도 스터디 했던 게스트분들 나오실 때마다 얘기를 했지만 그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심지어 그거 내가 상담해서 분석해준 세부 유형인데도 8회차까지 공부 다 같이 하고 나면은 그 세부 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알고 보니까 날개가 그쪽이 아니었어. MBTI도 막 바뀌고 뭐 하위 본능도 막 바뀌고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 한두 시간 봐가지고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진님의 그 조건이 내가 딱 보자마자 이거 내가 찾던 3번이야 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같이 공부를 쭉 하고 났으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예진님이랑 또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이거 방송 준비하고 그랬는데 예진님은 저랑 상담을 한 게 아니신데도 처음부터 본인이 생각하고 오신 하위 유형이 다 맞았어요. 4번 날개에 자성의 MBTI는 ENTP의 신경성은 좀 높은 편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트라이는 317 쓰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게 다 너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더구나 여규형인데 근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인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오셨는지. 애니어그램 자체는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MBTI 테스트 하듯이 애니어그램도 우연히 테스트하게 됐는데 처음에 7번이라고 나왔어요. 아 테스트가? 네, 그랬는데 읽어봤을 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런 테스트도 있구나 하고 잊고 살았는데 MBTI 보려고 들어갔던 채널이었는데 애니어그램 관련 콘텐츠도 있어서 그냥 이거 그때 옛날에 했던 그건가 보다 하고 우연히 그냥 또 봤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3가지 정도 질문으로 하는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걸로 간단하게 또 확인해보니까 3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니까 그 예전에 7번 했을 때랑 다르게 설명이 되게 잘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좀 잘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지 하고 보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3번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현경 작가님 채널도 떠서 거기서 이제 자세한 건 더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거기서 내가 자성이구나 하고 또 알게 되고 4번 날개구나 이런 걸 이렇게 알게 됐어요. 따로 이렇게 상담해볼 생각은 못 해봤고 그 영상이 자연스럽게 저의 유형을 찾는 상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내가 맞는 유형 찾으면은 속 시원해요. 네, 속 시원했어. 사실 예진님 같은 경우는 4번 날개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아성찰이 좀 취미야. 그래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나한테 맞게 세부 유형을 찾아가니까 이거야 이거 확신이 드니까 막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았던 네. 거죠. 그런데 여규형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번인 거는 보면서 와닿아서 확신은 있지만 다른 3번 유형들을 보면서 나랑 되게 많이 다르다. 내가 전형적인 3번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일단은 일할 때도 인정받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팀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자 그 정도의 생각만 있고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이나 이런 게 좀 작은 게 저는 그냥 제 바로 위에 선임 정도한테만 좀 맞추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 선임이 나한테 요구하는 일의 정확한 그 디테일 그런 것만 신경 쓰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좀 뛰어나게 잘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예진님이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이 대본 작성할 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막 내가 엄청 튀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인간관계는 서로 편안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한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3번 자기보존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3번들은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할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잘 수행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3번인데 자기보존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막 뛰어난 사람, 주목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역할 확실히 하고 편안한 사람, 안 부담스럽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당연히 잘 해야지 편안하죠. 얘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하면 불편하겠지, 걸리적거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건강한, 원래 건강이 또 자기보존의 키워드지 않습니까? 건강한 삶,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3번 자기보존들을 보면은 딱 이런 마인드야. 그래서 이거는 안 비밀인데 제가 피부과를 피부 관리를 제가 나름 열심히 받거든요. 나이도 있고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이제 레이저 같은 거를 꾸준히 받는단 말이에요. 보톡스도 받고. 피부과가 얼마나 많아요. 또 잘 맞는데 잘 하는데 양심적이고 그런 데를 다녀야 되잖아요.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이상한 데 다니면 망한단 말이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피부과를 제가 많이 이제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내가 좀 정착한 주로 가는 피부과의 원장님들이 정말 싹 다 3자본이었어 진짜. 근데 일단 피부과 성형외과를 3번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트렌드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3번이 정말 적합해가지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일을 하려면 3번 날개든지 3번 트라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 쪽도 그래요. 우리 예진님도 방송 PD 출신이시지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할 텐데 아무튼 간에 피부과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가서 하다 보면은 확실히 자본러들이 무리 없이 적당하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3번이니까 유행도 잘 따라가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맞춰주기도 하고 영업도 잘 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성본러들은 원장님들이 좀 과한 것도 좋아해. 자꾸 이런저런 것들을 제안하고 실험하고 그게 꼭 돈을 벌려고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니면은 진짜 이제 한탕 확 땡겨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근데 자본러들은 단골 만들어야 돼. 꾸준히. 여기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탕 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그런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온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해서 잘해줘가지고 그냥 당장 만족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래도 제일 양심적이고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 같아. 다음에 또 오면 또 오고 싶다. 그러니까 손님들도 그런 사람들이랑 맞는 거야, 결이. 뭔가 공감돼요. 뭐죠? 저 빡빡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자기도 손 떨려서 못해. 이렇게 하면 후회할 텐데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희한하게 진짜 내가 오래 다니고 싶은 피부과 원장님들 다 3번 자기보존이었다. 요런 마인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야망러들이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르죠. 멀리 넓게 그냥 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상장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고. 그리고 우리 예진님 같은 경우는 4번 날개에다가 T예요. 완전 T예요. 그러니까 완전 돼요. 완전 T예요. 3번이라서 기본적으로 상냥하긴 하지만 제가 보면 확실히 T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 인정받아야지 되고 감정을 나눠야 되고 이런 욕구는 있잖아요. 가수명이니까. 근데 T가 F랑 차이가 있다면 그 정도의 차이예요. T랑 F는. 그래서 T들은 그런 욕구 자체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긴 한데 그거는 범위도 좁을 뿐더러 T다 보니까 막 표현을 어느 정도만 해줘도 충족이 되는 거야. F면 더 많이 받아야지 되는데. 근데 요 전에 나왔던 그 임통님 같은 경우도 F도 되게 높거든요. 성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분 칭찬 막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영상 보면서 나랑 되게 다르다. 그죠. 가수명 아니라고 해도 F가 높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예쁘게 해주고 관심 한번 더 보여주고 이런 거를 되게 바란단 말이에요. 확실히 T에 비해서는 그런 욕구가 크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4번 날개가 크시다 보니까 3번들이 역할 수행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과 사랑 받고 싶어 이거잖아요. 근데
2번 날개는 그 리액션 자체에 조금 더 중점을 둬요. 확실히 2번의 전략을 쓰니까. 내가 뭐뭐를 했으면은 그러면 칭찬해줘야지. 나를 인정해줘. 이쪽이 더 많고 4번 날개 쪽은 그거보다는 역할 수행 자체. 내가 그거를 잘 했는지가 중요해. 그리고 그게 내가 할 만한지 나랑 잘 맞는지 이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요. 확실히 4번의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번의 4번 날개 T들이 본인이 가슴형인 걸 인지하기는 더 어렵거든요. 3번은 감정 무시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감정이 제일 중요한 유형인데 행동중심적이니까 장형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합리적인 거를 좋아하니까 머리형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러기가 쉬운데 2번 날개 쪽이 가슴형인 걸 인지하기는 더 쉬워. 왜냐하면 리액션이라 확실히 감정을 직접 나누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자아 성찰하기에는 4번 날개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있어요. 4번들이 자아 성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잖아요. 막 달려가다가도 3번이니까 달려가긴 하는데 잠깐씩 멈추고 내 감정이 진짜 이게 맞나? 내가 정말 이거 맞나? 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4번 날개 쪽인데 제가 보면 2번 날개들이 그 우리 임통님 얘기할 때도 3번의 의식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조금 멈춰서 뭘 하지 말고 3번은 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뭘 하지 말고 조금 쉬고 나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 3번한테 진짜 힘들기도 하고 임통님이 그랬거든. 그거 아는데 진짜 안 된다고. 이 날개가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날개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받고 싶어. 이번처럼 그러니까 뭐를 계속 한단 말이야. 그 이후로도 저는 임통님이랑 잘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정말 멈추지 못하고 빵꾸가 나면서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셔. 성번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우리 예진님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닉네임 자체가 느리게 사는 3번이잖아. 우리가 3번이면 누구보다도 빠른 거를 생각을 하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똑같이 3번인데 2번 날개인데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교가 더 잘 됐었는데 그 친구를 봤을 때 보면 확실히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저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약간 더 업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그 순간에 항상 이렇게 사람을 좀 리액션 같은 거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에 비해서는. 좀 그때그때 보이려고 하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쉬지도 않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앞만 보고 좀 달려가는 느낌?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자아 성찰하는 시간도 좀 가지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하는데 이번 날개는 친구뿐만 아니라 회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별로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예진님이 3번 유형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게 또 진짜 제일 친한 친구가 같은 3번인데 세부 유형들이 너무 다른 거지. 얘기하신 것처럼 2번 날개기도 하고 그 친구는 하위 본능이 사회적 본능이고 네. 그다음 MBTI도 F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딱 얘기한 대로 여기는 4번 1차에 F고 네. 이러니까 아 저 친구가 훨씬 나보다 직접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거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진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굉장히 네. 행동중심적인 차이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애니어그램을 모르면 아마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유형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3번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근데 또 뭔가 결정적으로 통하는 점은 있죠. 네, 또 맞는 것도 잘 맞고. 또 우리 예진님이 근데 MBTI는 외향 2이긴 하거든요. 네. 외향이랑 내향이랑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나오시나요? 거의 비슷하긴 해요. 아. 49, 51 막 이렇게 살짝 외향인이구나. 살짝 외향. 살짝 외향인이기도 하지만 봤을 때 엄청 외향인 3번도 공격형이어가지고 3번 외향인이면 에너지가 되게 높아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맞아요. 굉장히 차분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재에는 2번 날개가 4번 날개보다 외향적이다 막 이렇게 써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외향성 자체는 그거랑 관계없는데 좀 더 외향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 에너지의 방향도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사실은 중간이거든요. 맞추려고 하는 거야. 나가는 거랑 들어가는 걸 맞추려고 하는 유형인데 2번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죠. 관심이 밖에 있지. 근데 4번은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라. 그러니까 확실히 4번 날개가 뭐 외향성이 예를 들어 똑같다고 해도 내향적으로 보이는 게 있고 그리고 자기 보존들이 내향적으로 보여요. 실제보다.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맞아요. 거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막 엄청 오픈하고 막 네. 주목받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네. 회사에서도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막 말을 예, 걸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하는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예지 씨는 자기 얘기 안 해. 이러는 거예요. 남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얘기도 안 해. 근데 확실히 3번들이 그렇게 결정적인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4번 날개가 더 안 하기도 해.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오픈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좀 조심스러워하는 편이에요. 자기 보존이가 더 그렇고. 그래서 외향인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물론 싸배양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에너지 레벨 자체는 낮은 편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이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은 이제 소진됐다고 느낀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고 사람들 만나고 와도 집에 왔을 때 저는 좀 충전됐다고 느끼고 다음날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래요. 이런 외향도 있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예진님의 가족분들 구성이 또 재밌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 같은 것도 들어보면은 배울 만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또 중요하잖아요, 자기 보존이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장형이신데 이제 엄마가 8번이시고 아빠가 9번이세요. 그래서 그런가 저의 감정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지는 못했어요. 제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부모님은 받아주지 않는 느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좀 튕겨져 나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감정을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상처받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니 있으신데 언니도 가슴형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언니 5번이거든요. 언니한테도 제 고민 상담이나 뭐 이런 거를 제대로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감정적으로 좀 소통이 집에서는 잘 안 됐던 것 같다. 이제 외롭게 가슴이 혼자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보면은 부모랑 자녀랑 좀 소통이 잘 되려면 둘 다 건강한 수준에 있다라고 해도 이 중심이 다르면은 근본적으로 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애니어그램을 배우지 않으면은 아예 유형이 같지 않아도 그냥 중심만 같으면은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소통되는 게 있는데 내가 주변에도 많이 봐. 이 장형들이 자녀가 가슴형이 나올까봐 되게 걱정해요. 자기들 이거 배우고 나니까 머리형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야 이거 가슴형 나오면은 내가 걔한테 상처 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있었어요. 스터디에서 자기 부부 다 장형인데 애가 가슴형인 거야. 아무리 봐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또 장형이야. 그럼 장형 사이에 가슴형 혼자 갇혔잖아. 그러면은 얘를 내가 잘 키워야지 되는데 이러면서 막 가슴형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가슴형의 어떤 원리들을 들으시면은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장형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이게 머리형도 장형 힘들어요. 장형도 머리형 힘들고 아마 언니도 부모님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언니도. 그죠? 저는 몰랐는데 공부를 하니까 나는 혼자 가슴형이고 빡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가님이랑 이제 스터디 하면서 5번에 관해서도 또 배우고 하니까 언니도 진짜 나랑 똑같았겠다. 만만치 않았겠다 이런 언니는 항상 부모님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언니도 근데 여고 성분이거든요. 여기요. 네. 완전 5번 같이 이렇게 움츠러들진 않았던 것 같고 되게 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분노가 항상 많고 엄마랑 아빠랑 그냥 막 대들고 싸우고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네,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자기들 오죽 했겠냐고. 답답해서 막 싸우고 치고받고는 언니가 이제 다 하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상처받아 그랬던.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장형이랑 머리형도 안 맞지만 내가 보면 장형이랑 머리형은 이거를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은 대충 파악이 돼. 왜냐하면은 장형은 어쨌든 단순해. 그들의 논리 자체가 단순해. 모를 때는 너무 황당하지만 그리고 머리형은 어쨌든 논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얄밉고 골치 아프고 짜증나는 거지 못 맞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가슴형의 감정 논리는 장형이랑 머리형이 배워도 와닿지가 않으니까 가슴형이 원하는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가슴으로 느껴서 해야지 되지 계산해서 하면 장형이랑 머리형은 중간에 로직은 이상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걸 하면 돼. 그러면 끝나. 근데 가슴형은 그때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봤자 별로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슴형한테는 느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차라리 너보단 챗GPT가 빠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부모님은 전혀 애니어그램 모르시고 훈련되지 않았잖아. 근데 가슴형인 애가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은 진짜 장형들 고장 나거든요. 그냥 감정이 그렇다는 거잖아. 내 감정을 알아달라는 거야. 알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되는 문제인데 장형들은 무조건 행동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을 어쩌고 얘기하면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돼. 약한 소리 하는데 얘 괜찮을까?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 그 감정이 그냥 그렇다는 거고 얘는 알아서 잘 할 거야. 심지어 그런데도 아니면 감정적인 거가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딴소리하고 모른 척하고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감정 중심인 애들은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네. 없겠죠. 저는 리액션을 엄청 크게 바란다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 심지어 네. 가수명 치고는 제일 난이도가 네. 낮은데 맞아요. 응. 근데 그냥 내 감정 그냥 이래 하고 그냥 말하는 것 뿐이에요. 말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행동하는 거랑 내 감정은 이렇다 하고 이제 차분히 말하는 거랑은 다른 다르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생각 안 하시고 감정을 그냥 통째로 어려워하시는 느낌이었어요. 머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언니도 있고 그랬으니까 저도 왜냐면은 가수명인 친구들이나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맞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 근데 감정은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물론 내가 T니까 별로 리액션이 좋지 않겠지만 그래서 머리형들이랑은 소통이 어떻게 감정적인 얘기가 어떻게 좀 되시나요? 저는 머리형들하고 오히려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머리형 분들은 반응이 이제 내가 뭐 이랬다 감정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너 이래서 그때 상황이 좀 이랬나 보다 그랬구나 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는 받아주시거든요. 장영처럼 아예 이렇게 고장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반응이 딱 제가 이렇게 소통하기에 되게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제 주변에 F6번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치 6번 F면은 3번 T랑은 충분히 그 정도 감정 소통은 할 수 있죠. 네, 다른 감정형의 대화보다도 저는 오히려 머리형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머리형들은 감정 이렇게 얘기할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꼭 좋은 리액션 같지는 않아. 아니 그냥 감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머리형 입장에서 지금 내가 이해한 게 이게 맞아? 이게 좀 확인을 하는 의미도 있고요. 오해하고 싶지 않은 거지.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 머리형끼리 대화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되게 성의 없다고 생각해요. 머리형들은 논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맥락을 이렇게 분석해서 그게 꼭 맞진 않더라도 분석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고 나름의 해석을 내놔야 성의 있는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오히려 가수명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형 입장에서는 되게 성의 없네? 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형 입장에서는 성의를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가수명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될 것이지 왜 자기가 맘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나 뭘 또 따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가수명의 그런 리액션 어릴 때 바랬었어요. 네. 너무 안 받아주니까 네. 한번 엄마한테 제 어렸을 때에 대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키울 때 어땠냐 여쭤보니까 엄마가 되게 어렵고 좀 예민했다. 그때 조금 놀랐었어요. 의아했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되게 엄마 말도 잘 듣고 순종적이고 키우기 난이도가 쉬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의외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놀랐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장형의 입장에서 그게 저희 감정에 관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제가 엄마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상처받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그냥 뭐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감정을 말을 했던 거죠. 아니면 뭐 얼굴에서 그게 느껴졌거나 그럴 때 엄마가 뭔가 동공 이렇게 흔들리는 8번 동공지진 네. 감정 모먼트에 동공지진하면서 약간 난감해 하시는 그럴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8번 엄마한테 이 가수명 애기가 너무 순종적인데 뭔가 까다로웠던 거야. 이게 차라리 아예 들이받고 말썽 피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더 쉽거든요. 그거는 얘가 왜 힘든지 설명이 되잖아 나 스스로가. 근데 분명히 말을 잘 듣는데 이상하게 어려워. 육아 난이도를 얘기를 하면 사실 다 궁합이에요. 다 사바사야. 당연히 뭐 애가 뭐 누가 키워도 까다로운 애가 있고 기질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사실 3번 애기들이 제가 이제 주변에 사례 같은 거를 봐도 3번 애기들이 육아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3번인 애기들은 다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봐서 그거를 잘
잘 수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3번들은. 그거는 이제 뭐 6번 애기들도 그런데 6번 애기들은 좀 의존적이고 찡찡거리고 좀 의심하고 시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3번 애들은 씩씩해. 훨씬 6번 애들보다. 아마 부모님이 좀 까다로운 애였다라고 해도 언니가 더 까다롭지 않았을까? 언니도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언니가 훨씬 부모님이랑 많이 부딪혔다면서요. 네, 맞아요. 언니한테는 뭔가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았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방목형. 네. 저는 의존을 진짜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알아서 씩씩하게 놔두면 잘하니까. 예진님은 그런 언니를 봤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훨씬 순종적이고 나는 그런 거 난리 치는 거 보면서 눈치 보고 다 이렇게 알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상대적으로 손이 좀 덜 간 근데 본인은 조금 나 너무 방치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서운했던 거지. 맞아요. 어릴 때 나를 왜 이렇게 안 건드리시지?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손길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그냥 방목형 좋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방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스터디 할 때 이 장형 부모님들은 방치 방목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이제 장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깨지고 해도 정말 아주 큰 일만 아니면 네가 스스로 해서 배우는 거고 나는 너를 믿고 내버려두고 지켜보기만 하겠다. 이게 사실은 장형한테는 최고의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어서 여기서 봤을 때는 언니는 내놔라 나한테 필요한 도움과 설명과 이런 것들을 내놔라 이게 막 쌩 난리를 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쩔 수 없이 우는 애 젖준다고. 근데 여기서는 눈치 보고 싹 알아서 하니까 얘는 믿고 내버려둬도 되겠다라고 해서 장형 입장에서는 최선의 사랑을 준 거야. 내가 너를 믿으니까 터치 안 한다. 마음대로 어디 해보렴. 근데 이 가슴형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알아서 하면 잘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뭐가 필요하냐 물어도 보고 사랑과 관심 받고 싶었던 건데 장형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며 방목을 주셔가지고 네. 안 맞았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나중에 듣고 이해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놀랐어요. 이게 사랑의 방식이구나 신기했어요. 그니까요, 진짜.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도 장형 부부인데 더군다나 애가 머리형 가슴형이 나와가지고 부모님도 상당히 노력한다고 하셨지만 어려운 육아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같이 그냥 장형 자식 나왔으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러고 싸움 나면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 됐는데 그리고 우리 예진님이 원래 방송국에서 영상 PD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일을 쉬고 계세요. 그래서 일을 쉬는 시간에 스터디도 하시고 방송 출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요새 뭐 방송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만 되게 큰 메이저 방송국에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경험하신 것들과 왜 일을 지금 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애니어그램이랑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영상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방송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송국이라는 환경이 되게 해롭다. 그거를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너무 과로하고 밤새고 이거는 그냥 일상이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기본값. 생각해요. 네. 우리하는 게 당연하고. 네. 사람을 대할 때도 약간 도구로 그냥 쓰는 느낌. 맞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소통해본 경험이 잘 없고 좀 힘들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되게 큰 회사고 사람도 진짜 많고 여러 부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방송 일을 하면 사람 진짜 많이 만나죠. 네, 진짜 많이 그 안에서 만나면서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일을 하면서 건강한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살면서 받은 큰 충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정말 건강하고 좋으신 분은 손에 정말 꼽을 정도고 대부분 굉장히 불건강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시게 된 거는 어떤 계기로? 좀 번아웃이 왔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다시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갖자. 꼭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영상 일을 하는 다른 퇴근을 그래도 할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자 이러면서 나하고는 어떤 회사가 맞을까 영상 일 중에서도 찾으려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이날개인 제 친구? 3번 네. 친구가 이제 이쪽 업계에 저보다 경력이 더 많고 이래서 상담도 하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가 영상 일을 했던 이유가 저는 당연히 그냥 제가 영상을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 좋아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영상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제가
내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영상 업계에서 일을 하는 거는 내 거 하는 게 아니고 그치. 그냥 해달라는 대로 저는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빨리빨리 그것도 나는 도구로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빨리빨리 쳐내야 되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저는 기계인 거예요. 그냥 등골을 뽑히지 아주 그냥. 네. 저는 그거를 이제 크게 내가 나를 표현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냥 이렇게 영상을 내가 잘하는 거니까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었는데 아예 이제 이 일을 올해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직종 변경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찾아가는 과정인데 주변에 친구나 뭐 작가님이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상담도 하고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송국이라는 그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뭐 예진님처럼 제대로 막 방송국에서 본격적으로 일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워낙에 방송을 좋아하기도 하고 방송 작가를 하려고 뭐 아카데미 나오고 방송 작가로 잠깐 일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건데 이 방송국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진짜 방송국에 3번이 많아요. 불특정 다수의 취향을 만족시켜야지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제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쫓아가야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제작자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3번 유형 뭐 너무 많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3번 진짜 많죠.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본체가 3번 아니라도 3번 날개나 3번 트라이가 없으면 이거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런 3번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진님도 3번이시니까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잘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것만 가지고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게 진짜 방송국이 자본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자기보존적인 가치랑은. 방송국은 3번 성본 바칩니다. 성본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송국이 정말 큰 돈이 돌아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바로 성과가 그때그때 나오고 그걸로 바로바로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이랑 안정 챙겨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해서는 그 리듬을 따라갈 수가 없고 진짜 거기에 완전 미쳐가지고 도파민에 중독돼가지고 정말 뭐 잠이고 뭐고 다 버리면서 내일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갈려나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건강이나 이런 거랑은 정말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몸 건강이랑 마음 건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건강 챙기지 않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불건강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정말 성본 1차들이 많고 제가 이렇게 본 것 중에 오히려 연예인들은 제가 맨날 아이돌 분석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본 1차 아닌 애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연예인은 재능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예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는 이런 재능이랑 성본은 관계가 없어요. 성본 뒤진 애들도 심지어 많아. 근데 제작자들은 싹 다 성본이에요. 진짜 성본 1차 아닌 사람을 손에 꼽아. 성본 높은 4본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야, 자본 챙겨가면서 그 바닥에 있기는 진짜 힘들고 그게 3번에 성본들이 많은 바닥이라 저는 방송 쪽이랑 진짜 성본도 낮지. 나는 3번 쪽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나를 자꾸 방송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방송 잘 맞을 것 같다. 뭐 방송 작가도 누가 해보라고 해서 한 건데 난 너무 안 맞아가지고 당장 때려쳤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나보고 일을 해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 심지어 옛날에 방송 출연한 적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난 찾아볼까봐 뭐라고 얘기는 안 할 건데 무슨 예능 프로에 패널로 섭외가 돼가지고 그때 왜 섭외가 됐냐면은 그때 한창 저 어느 별에서 왔니 팟캐스트로 많이 떴을 때 그때 팟캐스트가 되게 핫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이 한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로 내가 입을 잘 터니까 작가라 그러고 뭐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나보고 나오라는 거야. 연애 프로에서 그 내가 연예인 얘기 많이 하잖아.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저는 무슨 연예인 신변 잡기나 이런 걸 관심 없고 그들이 원하는 막 이런 리액션을 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 그게 아니라는 걸. 근데 자꾸 나와보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가지고 정말 최근까지도 무슨 뮤지컬이야. 뮤지컬은 나는 그쪽 감이 전혀 없는데 근데 자꾸 할 수 있다면서 오라는 거야. 저는 그냥 제 취향이 있고 제 취향이 확실하고 내 감각이 있고 이거 방송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방송이냐
방송이냐고. 이거는 누군가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송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얘기하고 내 공부하는 거지. 그거를 사람들이 잘 보고 기능적으로만 보는 거야. 기능적으로 제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고 뭔가 왁구가 그럴듯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끌어들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제작을 하는 3번의 성본이나 이런 사람들인 거야. 연예인들도 보면은 뭐 성본이 낮아도 그 사람들의 매력을 뽑아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런 감각을 가진 제작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와서 대본대로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제 지지쳤죠. 당연히. 아, 저렇게 못할 줄은 몰랐던 거지. 연예인들이야 원체 걔네들은 진짜 예쁘고 진짜 그쪽으로 잘하고 걔네 자체가 상품성이 되니까 하는 거고, 나는 내가 연예인은 아니잖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진짜 못하는 거야. 나는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쪽은 내 감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너 얼마나 또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하면 된다. 왜 못하냐. 똑똑한데 왜 못하냐. 아니 그거랑 다르다고. 저는 정말 누군가가 원하는 그쪽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또 신념이 있는 사람이면은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그런 거 안 맞으니까 안 합니다. 이러면은 되는데, 제가 또 막 신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믿고 해보라니까요. 이러면 또 그런가? 한번 해볼까? 이러고 가서 해. 역시나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신념을 가져보려고 해. 또 이게 신념은 약간 트라이 일이 있는 사람들이 또 신념 쪽인데 나는 그쪽이 전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신념이 또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저는 원체 할 수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원래 인간 자체가 적성이 그렇단 말이야. 성격도 그렇고, 성격도 적성이고 능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건 아예 못하니까 이것만 하는 거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뭔가 신념이 있어 보이는 거야 또 내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예진님은 어쨌든 3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방송국에서 일했던 거를 들어보면은, 아니 능력은 있지 당연히. 영상을 잘 만들어. 근데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진님은 본인이 번아웃이 와서 그만둔 거지 그래도 잘 했단 말이야. 그거는 3번이라서야. 그러니까 3번은 나하고 안 맞는 일이라고 해도 어쨌든 내가 하려고 들어갔으면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맞춰서 할 수가 있어. 자아를 갈아가면서 할 때는 잘해. 남들은 계속 하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남들도 쟤 진짜 아니네. 어떻게 저렇게 못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나를 버렸는데, 여기는 더 이상 못하겠어. 나랑은 안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니까 해.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인 트렌드를 쫓아가는 일에는 무조건 3번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이 3번에 성본 바친데 하나가 더 있어. 필요한 조건이. 나르 바치야, 나르. 나르시시스트. 물론 다 나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나르가 너무나 많고 나르적인 특성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게, 성과를 잘 모든 환경과 인간을 다 도구로 이용해서 무조건 성과를 내야지 되고, 인간을 인간으로 배려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랑 단기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 뭔가 인간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버티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번아웃이 왔고, 진짜 이 3번들이 번아웃이 왔다는 거는 정말 번아웃이 왔다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태어나서 번아웃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일을 하는 능력 자체가 내가 없어. 근데 여기는 본인이 번아웃이 될 때까지 열심히 잘 하다가 근데 이건 진짜 아니다. 나한테 맞는 길이 아닌 것 같아. 찾아봐야 되겠어. 라고 다행히 사날개를 쓰셔서 거기서 탈출을 해서 나한테 맞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거기서 진짜 나를 진짜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일을 할 때 영상 하나, 프로 하나 만들 때 템이 진짜 많잖아요. 메인이 PD고 그 한 명 한 명을 다 어쨌든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 제일 상도 받고 성과 내는 PD 중에 한 분은 말 그대로 도구로만 같이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나 봐요. 내 거, 내 성과, 내 성. 그래,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잘 된 건 다 내 탓이고 못 된 건 다 니네 탓이야. 네. 그런 멘탈로 살아가요. 인간으로 그냥 안 돼요. 함부로 막 방송국은 막 쌍욕하면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뭐 이런 진짜 정신 나간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면서 뭐 그거를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네, 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당연한 게 되다 보면 그 사람도 점점 이제 불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같은 무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제 곁에 아까 말한 그 3번의 친구. 네, 이번 나이 그 친구도 되게 건강하고 좋은 친구고 뭐 몇몇에 손에 꼽는 좋은 분들을 제가 보지 못했으면은 저도 되게 불건강해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방송국이 어쨌든 3번 바치다 보니 꼭 뭐 나르까지 안 가더라도
되게 불건강한 3번, 우리가 보통 이제 3번 빌런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빌런 3번들을 되게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근데 그 빌런 3번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신 것들이 또 3번의 본성을 같은 3번으로서 되게 잘 꿰뚫어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영화나 캐릭터로만 보는 그 3번의 되게 빌런 같은 그런 모습을 진짜 현실에서 거기서는 진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데, 또 어쨌든 다른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도 그것도 불건강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과로를 하거든요. 그치. 본인도 막대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본인을 막대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자기 감정이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스스로 하나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사람이 그냥 텅 빈 껍데기 같아요. 일만 막 죽어라 하고 성과에 정말 모든 거를 바치는 그런 거 보면은 좀, 저도 어쨌든 3번이니까 뭔가 이렇게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죠. 왜 그러는지 네. 알겠으니까. 안타깝고 안쓰럽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싫은 것도 싫은 건데 그런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진심을 하나도 못 느껴요. 모든 대화 방식이 계속 겉돈다고 해야 되나? 보여지는 것만 계속 신경 쓰고, 나는 그냥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속 빈얘기만 계속 이렇게. 내가 진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얘는 뭐 어떻게 생각할까? 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네, 계속 네. 말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딱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뭐 나르까지 안 가도 건강하지 않은 3번 유형들은 가슴형인데 감정 무시형이잖아.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런 거를 제일 보기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나를 돌보다가는 성취를 못 하잖아. 남들이 보는 나에만 초점이 거기만 가 있고 딱 껍데기만 있고 속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이지. 페르소나의 모든 관심이 다 가 있다 보니까 영혼까지 팔아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취,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은 내면은 점점 피폐해지거든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피폐해질 수도 있어. 다 사람이 자기만 돌보고 살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피폐해지면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3번들이 오히려 그럴수록 고착에 더 매달리니까 뭔가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거는 성취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족을 못하고 힘들구나.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알아주면, 더 성취하면은 뭔가 모를 이 고통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점점 더, 이거는 꼭 3번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형들이 불건강해지면 고착에 더 집착하게 되잖아. 목 말라가지고 바닷물을 마시면 점점 더 목이 말라가지고 사람이 미쳐가는 것처럼 고착에서 벗어나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거에 점점 몰입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근데 또 이게 같은 유형이 보면은 동족 혐오가 있기도 해. 내가 알아서 더 싫은 것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는지 맞아요. 이해가 되니까 맞아요. 안쓰러운 것도 네,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3번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 다 불건강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동족 혐오가 있었고, 아 진짜 쟤 왜 저러는지 너무 잘 알겠다 막 생각하는 게 다 보이니까. 맞아, 다 보이잖아. 그 동족이면. 감정의 흐름과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지, 맞아, 뭐 맞아. 지금 저 행동을 왜 하는지 이런 게 너무 잘 보이는데, 그래서 동족 혐오가 있다가도 너무 본인 스스로 힘들어하는 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치. 자기는 막 아닌 것처럼 할 때 보면 또 안쓰럽고. 맞아.